자, 이번에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때부터 정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쿠팡이 안내를 하네요. 자, 지방행정조직의 경우에는 역시 그 성종 때부터 정비가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성종이 시부 28조를 받아들이면서 유교 중심의 정치를 폈다고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은 호족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었어요. 그런데 호족들이 장악한 지방의 주요 지역마다 성종이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방행정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최종적인 최종 버전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지방은 크게 경기, 오도, 양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중앙 조직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지방 조직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좀 잘 모르시겠으면 뭐 한 번 더 들으시던가 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 조직이 세 개로 나눠진 이유는 각각 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건 오도예요. 이거는 일반 행정단이고요.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이곳은 그냥 무난한 곳이에요. 그러면 뭐에 비해서 무난하냐? 양계에 비해서 무난합니다. 양계의 경우에는 북방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계가 있고 북계가 있는데 이곳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이 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 잠깐 그려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려의 영토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계, 이쪽이 북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북계, 이쪽이 동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쪽이 자꾸 엉뚱하게 자꾸 눌러지네요. 자, 이쪽이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계, 이쪽이 북계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뭐냐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북방의 국경지대로서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계 지역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여기는 안철사는요, 그냥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도 돼요. 하지만 북계의 경우에는 북계나 이 동계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러니 전쟁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무신 출신으로 병마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또 특이한 게 삼경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신라에서 구주 오서경에서 작은 수도가 5개가 있었는데요. 고려에는 수도가 3개입니다.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이라고 하는 3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죠. 서경은 평양입니다. 그럼 동경은 어디였을까요? 동경. 네, 요거는 지금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통일신라의 수도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중심지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주를 동경으로 삼았고요. 나중에 후기가 되면 서경이 이제 동경이 빠지고 그 자리에 남경이 들어갑니다. 이 남경은 어디?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시면은 지금 사도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부는 국방상의 요충지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국방상의 요충지인 사도부가 주로 양계 지역에, 그리고 이제 팔목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지금 가립니다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보세요. 팔목에는 이제 지방 행정의 중심지에 8개의 목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군과 현인데요. 이 군과 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그 군과 현은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현은 요거는 5도 지역에 군현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의 경우에는 양계 지역에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5도 양계 밑에 있는 작은 행정구역이 이제 5도의 경우에는 군현, 그리고 양계에서는 진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편성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군과 현, 그러면 지금 5도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5도의 군과 현에는 지방관이 가야 됩니다. 원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은 정부에서 파견하는 게 중앙집권제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우리 성종 때부터 정비가 시작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방의 세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방을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고려가 끝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군과 현에는 또 복잡합니다만 죄송해요. 근데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자, 고려의 군현에는 주현과 속현이 있습니다.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으면은 파견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현에 파견 나가 있는 지방관이 이 속현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의 지방관으로 갔다 그러면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까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속현의 수가 주현의 수보다 많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지방관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내려간 지방관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곳 말고도 다른 곳도 해야 된다면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다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했다라고 했는데, 이 향리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해집니다. 이 향리들은 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 건국 초에 지방의 지방 세력들 있죠.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호족이라 그랬죠. 이 호족들이 나중이 되면 향리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건국초 호족들이 뒤로 가면 향리가 돼서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도와주기도 하죠. 이 향리들이 있는 곳에 지방관이 오면 이 지방관을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향리들이 있는 곳에 지방관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사람이 대신 통치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특히 뭐 향부, 소부국 같은 경우, 요거의 경우에는 고려의 지방기관 중에서도 좀 뭔가 특수한 곳이에요. 그냥 특수하다고만 한 거는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들은 천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면 그게 평민이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존재들이 그 평민 이하의 뭐 노비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세금은 내. 그래서 그냥 특수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요즘은 봅니다. 그럼 뭐가 특수하냐? 그러면 뭔가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향하고 부곡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뭐 나중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수공업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공업을 하는 소와 그리고 향과 부곡 특수구역이고요. 지방간 안 옵니다. 그리고 좀 차별을 많이 받는 곳인데, 이 지역은 향리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게 이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좀 어렵죠. 지금 보시면 경기 5도 양계, 뭐 거기다가 다시 주현, 속현, 뭐 향, 부곡소에 뭐 파견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가리키면서 한 가지 빼놨네요. 경기 설명 안 했네요. 경기라는 말은 서울 인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개경 인근은 5도 양계와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의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